요 두 문제 지금 풀고 있는데 아직 시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뭐 하나 좀 얘기하고 가자면 얘네랑 비슷해. 물론 식이 뭐 얼마나 복잡하냐 좀 이걸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심플하냐 복잡하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뭐뭐뭐뭐뭐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다항식 fx를 구해주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문제는 아니고 그 전에 바로 전 문제나 뭐 그 전 문제 어제지. 마지막에 한 두 문제, 세 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다 뭐가 주어져 있었냐면은 또는 내가 뭘 구하고 시작을 했냐면은 2차식 fx에 대하여 또는 뭐 나눗셈의 관계식에서 나누는 식이 어쩌고 저쩌고 몫이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차수부터 항상 구하고 시작을 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2차식이다, 3차식이다가 주어졌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돼. 근데 지금은 그냥 다항식이라고 하지. 항상 차수를 먼저 구하고 출발을 해주세요. 이게 일단 힌트다. 차수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 알았죠? 그게 일단 힌트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설명을 해주면 그냥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얘기하고 갈게요. 알겠죠? 일단 그러면 두 문제 다 차수 구하기인데, 자, 차수는 모든 문제를 똑같이 구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문제마다 차수 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 방법은 딱 두 가지야. 그 두 가지 방식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둘 다 차수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다. 알았죠? 자, 힌트는 끝. 차수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자, 한다. 이번엔 풀자. 세 개 같이 풀어버릴게요. 바로. 일단 차수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지. 일단 기본적인 차수 찾기는 밑에 거니까 밑에 걸 먼저 알려줄게요. 일단은 차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fx라는 식의 차수를 그냥 n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좌변에 있는 녀석의 차수는 몇 차가 될까? n차식 안에 2차식을 합성을 해놓은 거네. 그럼 뭐야? 얘가 뭐 예를 들어서 ax의 n승, 뭐 bx의 n-1승 시작되는 게 fx잖아. 그지? 그러면 f에다가 x 제곱이 들어가면 뭐라는 얘기야? 여기는 x들을 다 x 제곱으로 바꿔주면 돼. 그때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자? 얘보다는 얘가 차수가 높지. 최고차에만 집중하자. 몇 차? 2n차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n차식 안에 2차식 합성됐으니까 2n차. 됐음? 두 번째는 뭘까요? 우변. 우변도 차수를 구하는 거야. 우변 차수 몇 차야? 얘가 최고차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근데 얘가 1차식이거나 혹은 2차식 이상이면 상관없는데 1차식이거나 상수면은 얘가 최고차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좌변이 짝수 차라는 거. 얘가 최고차일 리가 없네? 그럼 무조건 얘가 최고차를 만들겠네? n차식 안에 1차식을 합성하면 그냥 n차식입니다. 그 대신에 앞에 2차식을 곱했네? 그럼 몇 차식이 되는 거야? 지수법칙 n 플러스 2차가 되는 거지. 그 둘이가 똑같아야지. 너무 넓다. n은 2차가 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이해됐어? 기억나? 이 녀석아?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차수를 찾아갈 거야. 그런데 방금 방법을 쓰면 문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n차식 안에 1차식 합성은 그냥 n차지. n 플러스 1차야. 우변도 n 플러스 1차야. 차수가 이미 똑같아. 그럼 여기서는 못 찾아가요. 그래서 풀게 되는 두 번째 방식은 뭐다? 최고차 항만 쓰는 거다. AX의 N승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최고차에서 1이니까 여기서는 1이라고 써도 되지만 일단 A로 써놓을게. 알았죠? 그러고 나서 좌변에 식을 써보는 거야. 이번에는. 뭐야? X 플러스 7에다가 자 간다. A에 X 대신에 2X가 들어가면 되니까 2X의 전체 N승이 최고차를 만들게 되겠지. 여기 중괄호 치자. 그러면 여기서도 전개를 했을 때의 최고차에만 집중을 해보자. 그럼 뭐야? A 2의 n승 x의 n 플러스 1승. 나머지 차수 항들은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우변도 찾아가 보자.
우변은 뭡니까? 8x에다가 얘도 마찬가지 a에 x 플러스 1의 n승으로 출발하지. 전개를 해주면 8 곱하기 a 곱하기 xn 플러스 1승. 그 두 개가 최고차 항이 똑같아야 돼. 어디서? 차수는 당연히 똑같지만 개수에서 n이 3하고 나오는 겁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차수를 찾았다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두 번째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요 두 번째 방식에서 설명을 조금 할 게 있는 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들 내가 지금 잡은 이런 문제들 지금 이 두 개는 모의고사 문제를 기반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야. 바꿔놓은 거지. 만든 게 아니라. 식은 모의고사 거 그대로 가지고 왔고 책에서는 그 모의고사 문제집에서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fx를 x-4로 나눈 나머지 뭐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하면서 나머지 정리로 마지막 물음을 했었음. 그러기 위해서는 fx의 식을 찾아왔었어야 되는 거거든. 거기다가 뭐 x-4로 나눈 나머지 하면은 f4니까 그냥 4 대입하세요 였거든. 자, 근데 이런 류의 문제가 사실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다루고 있기는 해. 내가 지금 여기 마플에서 못 찾아서 내가 못 내줬었는데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그냥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좌변도 전개, 우변도 전개. 얘도 틀린 방법은 아니지. 어떻게 하면 돼? 3차식이니까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좌변의 대입, 우변의 대입 싹 전개. 얘도 마찬가지 2차식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고 좌변 대입, 우변 대입, 양변 전개. 그래서 동류항끼리 개수 비교해서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d는 얼마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한참 걸리겠지. 노가다겠지. 그래서 쉬운 풀이가 있다면 쉬운 풀이를 찾아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문제집에서는 이걸 잘 안 줘.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제를 내가 항상 매 수업할 때마다 매년 수업할 때마다 항상 보여주는 건데 인수 정리를 쓸 수 있다면 쓰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자, 2번부터 갈게요. fx의 식을 구해보고 싶어. x에 뭐 넣고 싶어? 아무거나 막 넣어봐. 뭐? 0 넣어봐. 아무거나 진짜 막 넣는다기보다는 0을 넣어주면 뭐가 어떻게 되니까? 우변이 0이 되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지. 빵빵빵. 좌변은 f빵. 오케이. x라는 인수를 가집니다. 인수 정리 하나. 인수 하나 찾았다 맞지? 두 번째. 자, 요거 잘 들어요. 좌변에서 f0을 만들어봤지. 그리고 f0 값을 찾았지. 그럼 우변에서도 f0을 만들어보자. x에 마이너스를 넣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f1로 새로운 f가 등장했지만 f 값이 등장했지만 우변은 얘가 0이야. 얘는 1이고 얘는 0, 1, 뭐래? 마이너스 1입니다. 어쨌든 또 0이 나왔네. f1도 0, fx는 x-1도 인수를 가지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왜 또 하는데요? 인수 2차인데 인수 두 개 찾았잖아요. 아직 최고책에서 모르지.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F3이나 F4 값이 얼만지를 찾아줘야 돼. 뭐 5면 5, 7이면 7일 수 있겠지. 그걸로 개수 결정해야 돼서. 그때 넣는 게 두 번째 F1입니다. 왜요? 잘 봐. 좌변에서 새로운 F1을 만들었어. 우변에서도 F1을 만들고 싶어. 근데 넣어주면 뭐야? 0 넣어주면 뭐야? 얘 때문에 0 돼서 사라졌지. 우변에서 F1을 못 만드는 거야. 대신에 좌변에서 F1을 다시 만드는 게 X1이지. 알았냐? 근데 F1이 0이라서 F2 값이 2라고 주어지는 거야. 그럼 fx 완성이지. 아까 뭐 인수를 가졌어? x 인수를 가졌고 x-1 인수를 가졌지. 그리고 최고치가 붙어 있는데 2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2가 나오지. 그럼 최고치의 개수는 1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 뭐뭐뭐 대입할래? 한번 잠깐 고민해봐. 자, 이번에도 첫 번째 문제도 넣어보자. 딱 두 개가 제일 먼저 보여야 돼. 자, 항상 F0을 찾는 건 아니야. 그 Y좌표가 F 값이 0이 되는 걸 찾아야지. F 속에 0은 무조건 넣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자,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어. X에 뭐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7. 이거부터 쓸 걸 그랬나? 여기다 쓰자. 그러면 좌변이 0이잖아. 우변 좀 이따 쓸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이거 곱하기잖아. X에 0. 0도 넣어보는 거지. F0을 찾는 게 아니라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거. 알았나요? 자, 그러면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 7 넣어주면 우변은 마이너스 56 곱하기 뭐가 나오는데 그 마이너스 56은 의미가 없지. 그냥 뒤에 것만 쓸게요. F-6이 0 됩니다. 두 번째. 0 넣어봅시다. 7 의미 없죠? F0만 씁시다. 그러면 인수 몇 개 찾았어? 2개 찾았어. x 플러스 6이라는 인수 하나랑 x 인수 하나랑.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혹시 또 다른 인수를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f값 2개를 찾아주면은 fx 완성이지. 왜? fx는 x 플러스 6 곱하기 x 곱하기 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물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그냥 x 플러스 a 이렇게 하면은 식 하나만 더 찾아줘도 돼요. 꼭 인수 정리를 못 쓰더라도 세 번째 인수는 못 찾더라도. 알겠죠? 근데 이거는 세 개 다 인수 정리다. 자, 아까 했던 여기서 말했던 거 설명을 다시 한번 써보자. 어떻게? 우변에서 f 안에 마이너스 6을 넣어봤으니 좌변에서 f 마이너스 6 만들어보자. x에 뭐 넣고 싶어? 마이너스 3. 또는 선생님 요거 좌변에서 f0을 만들었으니까 우변에서도 f0 만들 수 있잖아요. x에 마이너스를 넣어도 되잖아요. 둘 다 맞습니다. 한번 해볼까? 하나는 지울 거야. 이거는 x는 마이너스 3 넣었다. 좌변은 뭐야? 좌변은 뭐야? 뭐 4 붙는데 의미 없고 f 마이너스 6. 그게 0이라는 게 포인트죠. 자, 우변은 뭐예요? 앞에 마이너스 24 붙는데 의미 없으니까 우변만 쓸게. 그래서 f-2가 0이다가 나왔지. 자, x에 마이너스를 더 한번 넣어보자. 좌변이 f-2야. 우변이 0 되잖아. 같은 값 나와야지 결국.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썼으면 됩니다. 알았죠? 네, 일단 밑에 건 씌울게. 어쨌든 그러면 끝났네. fx는 뭐예요? x를 인수로 가지고요. x 플러스 6을 인수로 가지고요. 요거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가집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생략할게요. 됐니? 요렇게 푸는 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시킬 수 있다. 알았죠?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두 문제 다 풀이 깔끔하게 잘 정리해두세요. 응? 정리 혹시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됐어? 아, 하고 있어? 아, 오케이. 요 문제는 또 어떤 문제냐?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책에서는 이 책풀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책에서는 9를 넘긴 다음에 우변을 전개해서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뭔지 알겠지? 나의식. 9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킨 다음에 좌변이 이제 그러면은 fx 플러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우변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플러스 9와 함께 정리해서 동량 정리해서 제곱꼴로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풀게 될 거예요. 뭐 그게 틀리거나 한 건 아닌데 굳이 이게 항상 보면은 9, 25 이런 걸로 주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합차를 쓸 거, 합차를 쓸 것 같아. fx 플러스 1에다가 9를 더한 거. 그 다음에 fx 플러스 1에다가 3을 뺀 거. 9를 더한 거라고 했냐 내가 방금? 3을 뺀 거. 아니 더한 거 뺀 거. 요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은 얘도 차수 똑같지. 그럼 당연히 2차와 2차가 돼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5인가? 요 녀석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지. 그래서 뭐 하러 갈래요? 얘를 오히려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둘 중 한 녀석은 얘고 요 둘 중 한 녀석은 얘고 다른 한 녀석은 얘일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아,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은 선생님 이거보다 이게 상상이 6만큼 큰 건데 이거보다 이게 상상이 6만큼 큰 거니까 무조건 이거고 이거네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지. 근데 틀릴 수도 있지. 왜? fx의 최고차항이 음수였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 마이너스라서 플러스로 보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리고 하나 더 k였을 수 k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잖아. 그럼 오히려 상수항은 얘가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6만큼 큰 거지. 그럼 얘를 가져갈 수도 있지. 그거 진짜 많이들 실수합니다. 알았죠?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때 fx가 음수라고 한다면 fx가 음수. 예?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음수가 된대요. 자, 여기 힌트 나왔네, 봐봐. 이게 뭔 얘기야? fx는 2차식이지, 이제. 2차식이 항상 음수가 된대. 뭐야? 2차 방정식을 치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해됐음? 항상 음수가 돼야 되니까 최고차 계수는 음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방금 내가 말했던 게 맞지.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는 거. 이해됐음? 그러면은 얘가 얘인 거고 얘가 얘인 거지. 다시 한번 fx 플러스 1이 뭐예요? 플러스 3이 이항됐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다시 fx 꼴로 돌아오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래? fa 플러스 2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랑 이거 맞춰서 쓰면 되겠네. 얘를 마이너스 6으로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 6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야? x제곱이 4는 되니까 x에 2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지. 2를 넣어주면 f3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f-1도. 둘 다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은 a로서 가능한 것은 1과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끝나는. 알겠죠? 최고차 계수 조심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 이거 모의고사 기출 문제지. 그럼 뭐 엄청 최근은 아니기는 한데 이 문제 있잖아. 나의 식 생긴지 잘 기억해놔. 저거 숫자만 바꾼 채로 생각보다 학교 시험 진짜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몇 개 학교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알겠지? 잘 기억해두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 진도 어디 인수분해랑 복소수 개념 정리 싹 한번 하러 갑시다. 인수분해 그리고 복소수. 뭐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이미 다 아는 거 다시 정리해보자인 거라서. 자, 갈게요. 오늘은 아까 말했듯이 개념 정리를 하는 날이라 일단 화면 좀 끄자. 혹시 시간 남으면은 좀, 네? 네? 질문이 나올 법한 문제들 위주로 좀 유형 몇 개만 좀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인수분해입니다. 제일 먼저 막 공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 하면서 막 공식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인수분해는 한 방에 섞어서 어느 유형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방에 싹 섞어서 설명합시다. 제일 단순한 인수분해는 일단 치읓이나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뭐다? 모든 항에 싹 다 똑같이 곱해져 있는 문자 또는 뭐 수도 포함이고 식 똑같이 다 곱해져 있는 거 묶어주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샴슨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6x 이것도 뭐다? x로 묶어줘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보이지. 이거 너네 뭐라 부르냐? 멜빵 공식이라 부르냐 요즘도? 멜빵. 미안해. 옛날 사람이라 그래. 자, 어쨌든 공통에서 묶어줘야 인수분해가 보인다. 두 번째, 요거 쓴 게 뭐야? 이것도 일종의 공식이죠. 두 번째가 뭐다? 저런 거. 공식을 이용하는 거. 물론 공식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그 많은 공식들 다 포함을 하는 거라서 공식 잘 외워두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뭐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총 세 가지밖에 없긴 한데 이 3번, 4번, 5번을 묶어가지고 교재에서는 문제집에서는 보통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방법 1, 2,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결국은 인수분해라서 나는 한 번에 섞어버린 거고 세 번째는 뭐다? 공통 부분이야. 공통 인수와 공통 부분의 차이는 공통 인수는 모든 항에 싹 다 똑같이 곱해진 거 묶어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의 항은 없어. 근데 앞에 있는 한두 개의 항이 한두 개는 아니지. 두어 개의 항이 다 똑같은 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똑같은 식이 반복된다. 뭐 하자? 치환을 해준다. 그 치환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 플러스 K꼴. 요거 뭐해? 일단 인수분해 개판으로 했지. K 때문에. 그래서 뭐다?
특정 두 개를 먼저 곱하고 곱했더니 똑같은 식 x제곱 마이너스 x가 보여. 뭐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맞죠? 그거 찾아서 먼저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공통부분 치환형 중에는 조금 독특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보기차식. 어떤 꼴이야? AX의 4승, BX의 제곱, 그리고 상수항 같은 거. 오케이? X 4승이 뭐다?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복수꼴로 2차를 쓰고 있다? 뭐 2차 안에 2차가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나도 뭐 한자는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녀석은 왜 독특하다? 일단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치환형 문제도 나오기는 나와. 그런데 학교 시험 내는 선생의 입장에서 보기차식은 치환을 풀면 너무 쉽거든. 그래서 문제집에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를 치환형으로 보여주긴 하지만은 치환으로 낼 거라면은 일반적인 치환형 요 문제로 더 많이 내십니다. 그러면 보기차식은 도대체 뭐냐? 좀 독특한 이유. 치환을 해도 못 푸는 문제가 있지. 대표적인 문제 이건 썼다 지울 거야. x4승 x제곱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 하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봐야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서 인수분해 못하지. 맞죠? 그래서 치환형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푼다? 적당하게 변형을 한다. 자, 그 변형되는 형태를 기억을 해라. 어떤 꼴을 만들고 싶은 거야? 제곱 빼기 제곱꼴로 넘어가서 합차를 이용하고 싶은 게 바로 보기차식의 변형형 문제입니다. 그때 그럼 합차를 어떻게 쓰는데요? 제곱 빼기 제곱을 어떻게 쓰는데요? 이거 해설지를 보면은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변형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해설지에서는. 근데 너희들이 먼저 변형을 하면 되겠군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 없거든. 변형되는 걸 보니까 보이는 거지 사실.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지에 대한 설명을 나는 이제 살짝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지. 일단 보기차식의 변형형 문제는요. 항상 4차항과 상수항은 건드리지 않아. 대신에 2차항의 개수를 내 맘대로 바꿀 건데 그때 그 녀석이 밑에서 제곱식이 될 예정이거든. 그러면은 요 놈을 보면서 x제곱을 예측 가능하고 요 놈을 보면서 1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대신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얘가 2라는 것까지는 아는 거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거기 앞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몰랐다는 거는 누가 뒤에 있는 녀석이 결정을 해주는 거야. 반드시 제곱식을 빼는 형태로 가져야 되거든.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는 돼, 안 돼? 왜? 안 되지. 안 되지를 말 안 하고 왜는 뭐야? 안 되지. 왜? 위에 거랑 계수 맞추려면 플러스 3x 제곱이니까 빼기 꼴로 넘어갈 수 없거든. 혹은 문제 요에 따라서 뭔가를 했는데 뒤에 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5처럼 무리수로 넘어가야 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그때는 앞에 걸 플러스 다시 해봐야 돼. 깔끔한 정수의 제곱식. 자, 어쨌든 여기는 뭐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 들어가면 얘는 x가 되지. 그러면 이제 얘를 보면서 아하 플러스구나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 끝났지. 어떻게? x제곱 플러스 1과 x를 더하고 x제곱 플러스 1과 x를 빼기로 합차로 인수분해 하시면 끝납니다. 이게 보기차식의 변형형 문제. 알았지? 혹시 이거 필기할 문제 예시 문제 필기할 사람들은 잠깐 필기 시간 드릴게요. 지울 거라서. 바로 밑에 4번, 5번 쓸 거라서. 이미 잘 알고 뭐야 뭐 다 할 줄 아는 거야 싶은 사람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지워야지. 자, 어쨌든 그래서 네 번째로 갑시다. 네 번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의 두 번째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두 번째는 역시 정말 많이 푸는 문제 중 하나죠. 문자가 2개 이상 등장합니다. 여러 개라고 부를게요. 문자가 2개 이상 등장하면 뭐 한다? 일단은 차수부터 살펴보는 거야.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A의 차수 따로 B의 차수 따로 C의 차수 따로 확인을 해봐. 그때 셋 다 2차라면 아무나 해도 상관없고 혹시나 A가 3차, B가 3차, C가 2차라면은 차수 낮은 문자 누구? C에 대해서 뭐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 A, B, C가 다 2차, 2차라서 뭐 아무거나에 대해서 할 때 괜히 객기 부린다고 막 C로 하지 마세요. B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학교 선생들이 어느 정도는 깔끔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신단 말이야. A, B, C면 A로만 검토하죠. X, Y, G면 X로만 하시고. 그래서 YG로 했다가 괜히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객기 부리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죠? 똑같으면은 A면 A, B, C면 A, X, Y, G면 X. 차수가 낮은 게 뭐 G면은 그때는 G. 알았지? 자, 아무튼 가자.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요? 거의 99%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공통 인수로 제일 많이 넘어가고 또는 공통 부분형 문제로 제일 많이 넘어갑니다. 1번, 3번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알았죠? 다음, 5번째. 이거는 뭐냐? 너희들이 조립제법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것. 근데 정확하게는 조립제법이 아니야.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지. 대신에 연산하는 방법에서 조립제법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인수정리가 뭐야? F알파가 0이면은 X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거거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너희들은 뭐 찾아줍니다. 뭐 찾아줍니다. 일단은 F에다가 뭔가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부터 찾아주는 거예요. 알파를 찾았다. 그러면 뭐 한다? 그 알파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는 거지. 그냥 너희들이 이제 조립제법 하는데 조립제법을 쓰기 전에 인수정리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그때 알파는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지. 그냥 어떤 막 엑셀에 한 3차식, 4차식 있는데 막 1, 2, 3, 4 넣는 거 아니잖아. 항상 넣는 게 뭐다? 부호는 모르겠지만 플러스도 넣어보고 마이너스도 넣어봐야겠지만 1 넣어본 다음에 무조건 2고 2 넣어본 다음에 무조건 3 아니고요.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해서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넣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어차피 문제 맞는 건 아니니까 막 x 3승으로 시작해서 막 2차항, 1차항 있고 상수항이 3이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0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엔 3 또는 마이너스 3을 넣어봐야지.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은 1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되고 3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3 넣어도 안 되면 못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이나 2분의 3도 넣어봐야지. 알았죠? 뭐 가끔 이런 것도 나옵니다. 2분의 1 넣어야 나오는 거. 알았죠? 정수가 안 되고. 아무튼 여기까지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고 나서 2가지가 더 있다. 왜 2가지일까? 사실은 하나입니다. 2단원에서 나온 건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수가 대칭이요. 고차 방정식에서는 그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 뭐 방법을 굳이 써주자면은 가운데 항으로 묶기. 대표적인 예시 어떤 거? x의 3승, 이 4승,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상수항. 자, 이거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항 해서 인수정리 쓰고 싶으면은 뭐다? 1 마이너스 1 말고는 없지. 근데 1도 마이너스 1도 넣어봐야 인수분해가 네,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방법은 뭐다? 뭐 좀 이상한데? 가운데 항으로 묶어주는 거야. 누구야, 가운데가?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내가 개수를 막 잡은 거라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요 놈들은 이 녀석 빼기 2로 그래서 요 놈들로 먼저 넘어가자. 플러스 2 xx 플러스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2는 얘와 함께 빠바방. 오, 깔끔하게 되네. 어떻게 됐어? 요 놈의 제곱이죠. 하나 더 쓸게요. 앞에 뭐 있어요? x 제곱이 있죠. 2개로 뜯어서 쓸까요? 한 놈은 여기다 분배시키면 되고 한 놈은 여기다 분배시키면 됩니다. 알았죠? 뭐 완전 줄시 돼버렸네. 아무튼 정리 끝. 알았어? 요게 개수가 대칭형. 그 다음 마지막은 2단원이 아니에요.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 아, 다음 단원인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단원? 2차 방정식 단원이고요.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 그래서 2차 방정식 때 한 번 더 보게 될 거야. 그때는 뭐 설명은 안 하고. 근데 왜 이걸 여기다 설명을 하냐면은 결국 문제는 그냥 인수분해 하신 거거든. 앞에 그냥 복소수 범위에서 라고 써져 있을 뿐.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수분해 문제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서 일부러 여기다 넣어 놓은 거다.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라는 거 기억은 해두고 2차 방정식 가면은 숙제를 풀고 혹시 질문 나오면 풀이합시다. 알았죠? 그럼 인수분해 다음 끝이에요. 개념 정리는 그래서 쉽다고 했잖아. 여기서 유형 설명이 필요하지. 근데 이제 방학 때 했던 기억 잘 살려가지고 또는 대표 문제 또는 마표 시너지 보면 위에 뭐 유형 1, 유형 2 이런 데 설명이 간략하게는 나오니까 그 녀석 보면서 숙제 잘 풀어오시고 풀어오면은 그때 좀 겹치는 유형이라던가 또는 유형 질문 받을 거다. 이제는 유형별 질문도 많이 하셔도 돼요. 원래도 뭐 하기는 했지만 유형별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너희들이 질문을 안 해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잘못 풀었을 수 있다거나 뭐 좀 또는 좀 어려운 풀이로 돌아가는 식의 풀이가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내가 유형으로 설명을 해버릴 거야. 토요일날. 알았죠? 이 단어는 아마 이 두 단어는 아마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 복소수 단원으로 넘어가 보자. 일단 저기까지. 혹시 설명하다가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수분해 단원 질문할 거 있으면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부터 해주세요. 자, 복소수로 갑시다. 복소수는 일단은 단원은 뭘 결국 설명하고 싶은 단원이야? 새로운 수, 수의 체계에서 자연수에서 0이나 음의 정수를 포함해서 정수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포함을 해서 유리수로 유리수에다 무리수를 섞어서 실수까지 왔었지. 허수를 섞어서 복소수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 그럼 복소수를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실수는 이미 아니까 허수를 설명하는 것 뿐이고 수학의 정석은 실수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실수가 가지는 성질 그게 아닌 걸 허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실수의 성질은 뭐다? 제곱을 했더니 양수가 되는 거 또는 0이 되는 거. 그러면 허수는 뭐다? 제곱을 했더니 음수가 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a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a제곱이 마이너스 2인 거, a제곱이 마이너스 3인 거 하면서 나오겠지. 그때 이게 뭐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러면 뭐다? 뿔마 생략하고 루트 마이너스 1. a는 루트 마이너스 2. 얘는 루트 마이너스 3. 요 녀석들의 공통점이 뭐야?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갈까? 왜? 새로운 놈이 등장했으니까. 원래는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였는데. 그래서 처음 등장하게 된 게 이제 허수 단위 i인 거죠. i의 정의는 뭐다? 지금 내가 쓴 걸로 치면 루트 마이너스 1. 근데 이게 이놈의 의미가 뭐야? 나중에 대수 이런 거 배우면 알 텐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하면 되는 거지. i제곱은 마이너스 1. 알았죠? 그렇게 어쨌든 허수 단위 i를 정의했으니 이제 복소수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복소수는 아까처럼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3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누구? a 플러스 bi 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녀석에 대해서 한 줄 띄워놓자. 그 녀석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서로 같은 복소수. 뭐야? 그냥 문제로 바로 풀자. 기억. a 플러스 3i는 b가 나오면 안 되지. 2 마이너스 bi이다. 이면 a는 2, b는 마이너스 3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거짓이죠. 죽여버렸나? 내가 강조했지. 자, 간다. 그래. 서로 같은 복소수, 선생님 좀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같다이면 A는 C이다, B는 D이다를 물어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대충 감으로라도 맞죠.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지.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뭐다? 단 A, B는 실수. 복소수를 정의할 때도
A, B를 실수라고 반드시 주면서 A 플러스 B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 뭐다? A, B, C, D가 실수일 때 그때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왜 틀렸어? A, B가 실수란 말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왜 틀렸는데요? 자, 다시 잠깐 문제 살짝 바꾸고 갈게.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A는 2, B는 3이다라고 했겠지. 거짓이죠. 왜 거짓이다? 반례를 들어보자. A, B가 실수란 말이 없으니까 B는 0이고 A가 2 플러스 3이어도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런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은 모르다. 알았지? 낚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거 살펴보는 거. 서로 같은 복소수는 실수끼리 같고 허수끼리 같다를 보면 됩니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알았지? 문제의 목적을 한번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알았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저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생각을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풀지 말고. 알았나요? 저 누구랑 얘기해요? 그래요. 자, 가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연산. 자, 복소수의 연산. 복소수의 사칙 연산. 자,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쉽습니다. 뭐 맨날 쉽대요. 덧셈 뺄셈은 뭐 하시면 돼요? 마치 뭐처럼 동류항 정리하듯이 2차항은 2차항끼리 정리하고 하나로 쓰고 3차항은 3차항끼리 정리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하듯이 얘는 이름 좀 정리하고 볼까? 여기서 A의 이름이 뭡니까? 실수 부분. B의 이름이 뭐죠? 허수 부분. B, I가 아니야, 얘들아. 가끔씩 맞다. 이것도 있었는데 옛날에 학교 선생님 틀린 적 있었다. G가 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면 실수 부분은 2, 허수 부분은 3i다. 이거 생각보다 보기 많이 나온다. 이거 보시죠. 허수 부분은 3입니다. 알았죠? 마이너스 3이면은 마이너스 3이 맞지. 알았죠? 막 마이너스 3i 해놓으면 틀린 보기야. 낚이지 마세요. 어쨌든 동량 정리는 뭐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야. 덧셈 뺄셈은. 다음. 곱셈 나눗셈으로 넘어갑니다. 나눗셈은 사실 똑같죠? 역수를 곱하기로 가면 되니까. 맞지? 분수의 곱셈 생각하면. 그래서 곱셈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곱셈은 뭐만 기억을 하면 돼. 말 그대로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오는 곱셈. 전개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 3 마이너스 i 나오면은 전개하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전개해보세요 라고 할 때 뭐 개수를 좀 장난을 쳤다고 하더라도 전개를 해보세요 할 때 하나하나 전개하는 사람이 이제 없지. 어차피 1차식 곱하면 뭐가 되는 거 아니까 2차식이 되는 거 아니까 2차 만들어 봐야지 3, 1차 만들어 봐야지 마 2, 10, 2, 10 상수항 만들어 봐야지 마 8 동류항 정리 미리 하면서 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뭐다? 실수 부분은 짠 뭐하냐 맞지? 9 허수 부분은 9i-2i 7i 이렇게 풀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미리 동류항 정리하는 것처럼 실수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과 허수를 만드는 방법들을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 이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쯤 내가 쓸 그 녀석이 중요하지. 여기나 여기 밑에 쓸 건데 좀 이따가 얘기하면서 다시 갈게.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또 정의에 대한 얘기 하나 나오죠. 켤레복소수. 자, 켤레복소수도 보기로 물어보자. 니은 2 플러스 아니야 2 플러스는 너무 쉽다. A 플러스 BI의 켤레는 뭐예요? 실시? 니은을 하지 말자. 라고 쓰면 틀리죠. 참여 것이야. 왜 또 틀렸어? A, B가 실수한 말 또 없죠. 낚이지 마라. 그만 낚여라. 오늘 몇 번 낚이냐? 자, 켤레복소수는
G라는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고 있을 때, 또 단 AB는 실수란 말이 있을 때, 그때 켤레에 대한 기호는 일단 아까처럼 뭐 써요? G바라고 있죠. G 위에 막대기 붙여서 G바. 보다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리고 이 녀석을 켤레로 부르는 이유가 뭐야? 합도 실수, 곱도 실수가 되는 거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질문이 나올 거야. G1, G2가 G1, G2는 0은 아니다. G1, G2의 곱이 실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G1, G2는 허수. G1, G2의 곱이 실수가 되려면은 G1과 G2는 반드시 무슨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sorry. G1, G2의 합과 곱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켤레, 유일하다. 합만 실수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곱만 실수를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합과 곱을 모두 실수가 되도록 만든 두 복소수는 무슨 관계 있다? 반드시 켤레 관계 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알았죠? 그거 가지고 오히려 이제 예측으로 추론으로 들어가는 문제들도 가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휴 힘들어라. 그 다음에 뭐 있냐? 내가 말한 거 하기 전에 복소수의 분류. 이거 생각보다 너무 늦게 썼네. 더 빨리 나오는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흐름을 잡다 보니까. 자, 복소수 Z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귀찮아서 안 쓸게요. A, B는 실수란 말. A, B 실수란 말 있는데 그냥 안 쓴 것뿐이다. 자, 또 안 쓰면 또 애들 틀릴라. 단 A, B는 실수. 우리 시은이 또 실수할라. 자, 가자. 첫 번째 1번. 뭐 하면? B가 0이면 그냥 G 자체는 실수입니다. 맞나요?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누가 살아있어? 허수부는 살아있죠. I가 살아있죠. 그래서 반드시 허수가 될 거야. 뭐 넓은 범위로 얘기하면 복소수인데 복소수는 실수도 얘기하니까 허수가 될 거야. 근데 그 중에서 A가 0인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순허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죠.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서 실수 부분도 살아있다면 그거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순허수가 아닌 그냥 허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름이 있는 놈은 좀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기억을 하세요.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불러요가 뜻이 아니야.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말 그대로 이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는 G제곱이 무엇인지를 줘. G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G제곱이 뭐 실수가 되도록 하는, G제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하면서 G제곱에 대한 정보를 줄 거다. 자, 제곱을 해보자. 실수 제곱하면 뭐 나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지. 순허수 제곱하면 뭐 나와? 음수 나오겠지.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제곱하면 뭐 나와? 무조건 허수 나옵니다. 아야. 그래서 요 두 개를 섞어서 우리가 실수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G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이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G는 실수일 수도 있지만 순허수일 수도 있어. 알았죠? 그런 문제들이 뭐 한 4-5가지 유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4-5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 G제곱이 양수인 거, G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G제곱이 음수인 거, G제곱이 실수인 거 하는. 알았죠? 그리고 좀 난이도 높은 문제. G3승이 실수일 때도 있어. G3승이 양수일 때 이런 거. 오케이?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음? 더 어려우면 G4승도 나올 수 있고 G4승이 더 많이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뭐 하나 남았냐? 2개 남았다. 하나인 줄. 뭐 하나 또 나오냐면은 이거는 사실 얘랑 관련된 건데 아까 여기서 나중에 또 하나 더 설명할 거야 했던 그건데 꼭 기억으로 갈까? 알아야 할까? 기억으로 하자. 알아둬야 할? 기억해야 할? 몰라? 복소수. 자, 뭐다? 1 플러스 i다. 이게 뭐야? 제곱을 하면은 심플해진다. 1 마이너스 i도 뭐야? 제곱을 하면 심플해진다. 그런데 자리가 없네.
1-i분의 1 플러스 i는 제곱할 필요 없이 그거 자체가 심플해진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시은이 이거 보여? 보여? 요거 자체가 심플해진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4개 다. 이거 뭐게? 제곱을 해보면 알지만은 외우세요. 2i 마이너스 2i. 얘는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시면 된다. 알았죠? i 마이너스 i.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수값 자체가. 외워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언제도 쓰여? 고3 때까지 계속 쓰여. 특히 확통, 너희들 확통 하잖아. 확통 넘어가면 이거 또 나올 거야.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외우라고는 잘 안 하는데 너네 이거 알고 있냐? 뭐야, 똑같이 쓰고 있어. 이거 기억하고 있냐? 얘네들은 어디랑 연결되는 거야? 고차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오메가 문제랑 연결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소수 풀어오겠지. 요게 등장하는 문제들은 나는 2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복소수 단원이니까 풀 수 있는 풀이, 오메가를 기억하고 있으면 더 빨리 푸는 풀이. 그 말을 계속 섞어서 같이 설명을 해줄 거다. 어쨌든 얘네 값은 눈에 익혀놔. 알았지? 비슷하게 생긴 이거 좀 조심하고 이거는 달라. 알았죠? 요거는 좀 다르니까 요 형태 오메가랑 연결된다. 눈에 잘 익혀두세요. 이것도 자주 나오거든. 애들이 이걸 자꾸 오메가로 착각해. 조심. 짠. 아무튼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아까 여기 썼던 거. 뭐 a제곱이 a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 그거. 마지막 무엇이다? 숨차. 마지막 무엇이다?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이것도 고3 때 진짜 많이 등장하죠. 의성질. 자, 갑니다. 기본적으로 루트 A와 루트 B의 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루트 AB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더 많이 나와. 이 단원 말고 고등수학 전체를 보면은 이게 훨씬 많이 나와. 그런데 이 단원 또는 다음 과목 정도 한정으로 루트 A와 루트 B를 이거 앞에 써야지.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좀 달라지는 경우 있지. 어떻게?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자, 언제 이게 성립할까요? 2번째.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의 루트를 합치면서 미분의 A로 합치면 돼요. 고등수학 전체를 보면 이게 얘랑 함께 거의 한 80% 이상 나와. 근데 이 단원 또는 다음 과목 정도의 한정으로 뭐 나온다 그랬어? 예외가 하나 등장하죠. 루트 A와 루트 B를 나눴어. 근데 뭐야? 그냥 루트 B분의 A가 되는 게 아니라 역시 이번에도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 자, 언제였죠? 세빈 씨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AB가 어떨 때? 까먹으셨나? 둘 다 음수. 시은아, 얘는 뭐지? 자, B가 음수일 때라고만 외우지 맙시다. 알았죠? B는 음수 맞아.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반드시 분자도 양수, 알죠? 분자도 양수로 부호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애들이 자꾸 분모만 음수로 착각을 해서 틀려오는 애들 은근히 알았지? 그래서 한글로 기억하지. 한글로 기억하려면 어쨌든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복소수 단원 끝난 거야. 알았냐? 자, 역시 필기할 거 있는 사람들은 싹 한번 필기 정리부터 해주세요. 320번, 넘어가. 자, 320번은 뭐 하려고 한 건지 알겠나요?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쉬워. X에 대해서 뭐 하시면 됩니다. 내림차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 문자가 여러 개잖아. 그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돼? 그냥 인수면 되죠 이게 이 x에 대한 상수항이 3, 1 yy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2, 1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상수항 보면 3y 플러스 1과 1y 마이너스 2로 인수면이 됐으니 여기는 x와 함께 크로스를 곱해서 더했다라고 생각하면은 4y 마이너스 1 당연히 떨어지죠. 맞죠?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것처럼 인수분해 하시오 말고 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이라는 문제가 있어. 뒤에 있을걸? 요 단원에, 요 유형에. 자, 근데 이 유형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잘 봐. 여기에다가 K를 쓰는 거야. 상수항. 그러면 뭐 하면 돼? 아까처럼, 요게 이건가? 이거냐? 맞지?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끝내도 돼. 이 단원은. 맞죠? 그런데 있잖아. 잘 봐요.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K 찾을 수 있겠냐? 해봤으니까 3인 걸 아는 거지. 3인 걸 모르는 채로 이걸 인수분해 해봐봐.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못해. 오케이?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알았나요? K를 여기다가 K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유형의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K가 들어가 있으면 2차 방정식 단원이 돼. 그때 풀이 끝.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써볼까? 판별식은 4y-1의 제곱에서 ky 제곱의 마이너스 5y-1을 4배해서 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빼자. 그러면 뭐가 나왔어? 4로 묶어주면 4 마이너스 k y제곱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20y 마이너스 플러스네. 플러스 12y. 상수항이 9가 나와요. 이 녀석에 대해서 판별식을 또 쓰는 거야. 36 마이너스 4 곱하기 9, 요 상수항 9 곱하기 4 마이너스 k. 얘가 0이 되어주면 돼. 예? 맞네. 그러면 36 마이너스 36 곱하기 4 플러스 36 곱하기 k는 0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k 3 나와요. 오케이? 요렇게 푸는 거야. 자, 이유에 대해서는 2차 방정식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알았죠? 지금은 나중에 나올 것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놔. 그것 때문에 풀어보자고 한 거고. 자, 439 시간이 없다. 너네 바로 뒤에 학원 수업 있는 사람? 둘 다 없어? 요것만 빨리 마무리할게. 자, 439는요 사실 내가 원했던 거는 이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어. 하나만 풀게. 그래서 다른 하나는 너희들이 집에서 다시 풀어봐. 알았죠? 자, 혹시 방금 이거 필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G에 대한 분수식이 실수가 되어주세요. 분수식이 실수가 되어주세요. 라는 문제는 풀이가 두 가지야. 알았죠? G제곱 플러스 1분의 G. 풀이 1. 얘가 실수다. 그럼 어떻게 한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풀이는 교과서식 풀이, 문제집식 풀이. 켤레를 만들면은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 그래서 좌변은 뭐가 되냐면 G바 제곱 플러스 1분의 G바. 우변은 G제곱 플러스 1분의 G. 크로스로 곱해서 푸시는 거야.
이하 가정 생략. 두 번째 풀이는 내가 좀 좋아하는 풀인데 g제곱 플러스 1분의 g가 실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k라 두고 단 k는 실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양변에 뭐 g제곱 플러스 1을 곱하고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우변으로 싹 다 이항시켜주면 k g제곱에 마이너스 g 플러스 k가 0입니다가 나와. 잠깐만. 그러면은 요 녀석은 뭐가 되냐면은 이거 흰색으로 쓰자. k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생김새가 똑같이 쓰는 거지. 그런데 x 자리에 g를 넣으면 성립합니다. 한근이 뭐다? g다. 그럼 다른 한근은 반드시 혈례근이 되는 거지. 그 중에서 누구네 곱? 누구? 지지반은 뭐예요? 근각에서 관계 1. 이런 풀이가 하나가 더 있어. 지금은 해설지에서는 왜 안 쓰는지 알겠지? 근각 대성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못 보여주는 거야, 책에서는. 알겠습니까? 이게 다예요. 나는 이 풀을 좀 더 좋아하긴 해. 근데 이거는 G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게 좀 더 깔끔하다면 얘는 G 바랑 G가 섞여 있어서 쓰기 힘들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풀이 1이 빠를 거고 이 녀석은 풀이 2가 좀 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걸로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만 해도. 요거 설명하고 싶었다. 그럼 첫 번째 분수는 너희들이 직접 해서 다시 한번 숙제 풀어오세요. 알았죠? 끝! 여기까지. 빠이. 야, 숙제 개 많은데요? 526까지 아니냐? 일단 보자.